네, 홍콩에서 송환법 철폐 비롯해서 민주화 또 행정장관 직선 요구하는 시위 지난 6개월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구의원 선거가 있었고 이 선거를 통해서 홍콩 시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나올까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KBS 보도본부 강민수 특파원이 지금 홍콩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선거 결과 같은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홍콩 도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현장에서 보는 지금 홍콩의 상황, 또 홍콩 시위는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홍콩의 시위는 한창 때에 비하면 지금 거의 종말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이 홍콩 이공대 앞의 상황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네. 지금 홍콩 이공대 앞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해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곳 홍콩에 처음 왔을 때가 6월 4일이었습니다. 지난 6월 4일이 사실 이 중화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있었던 날이 6월 4일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매년 그날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추념식이 열리는데 사실 그때부터 이 송환법 반대 구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6월 4일을 이번 송환법 반대 시위에 시발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6월 9일을 봐야 하느냐 얘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6월 4일부터가 시작이었다고 보는데 한때 6, 7월 더웠을 때는 주최 측 추산 200만 명까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저도 이곳에 있었는데 이 좁은 홍콩의 거리를 완전히 메우는 시위대에 압도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은 거의 이제 다 소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벌써 6개월이 됐잖아요. 홍콩 시민들도 많이 지쳤고 또 선거 결과로 일부 어떤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도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길도 터졌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잦아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위의 최후의 보루가 이제 홍콩 이공대로 보이는데 지금 이 학교 안에는 얼마나 시위대가 있다고 합니까? 지금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학교 교직원들이나 그다음에 어젯밤에 또 이번에 당선된 구의회 의원 후보자들 5명이 경찰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안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에 따르면 한 30명 정도가 청년들 시위대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콩 이공대에 있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경찰은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사실 재미있는 것은 어제 그 선거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캐리람 행정장관도 많이 풀이 죽었고요. 경찰들도 상당히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경찰들이 그 시위대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순한 양이 됐다. 홍콩 시위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월 31일이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사중전회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중전회 이후에 중국 당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 딱 그 발표가 있은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캐리람 행정장관을 상하이에서 만났고 한정 상무위원이 캐리람 장관을 만났고 그 이후부터 홍콩 경찰이 실탄 발포까지 하면서 시위대를 아주 강하게 몰아붙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홍콩 경찰들이 아주 순한 양으로 변했다. 그러면서 홍콩 이공대 안으로 물론 봉쇄는 계속하고 있지만 그 안으로 진입을 하려 한다거나 어떤 강한 물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요. 예. 이런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와 있네요. 학교 직원들과 구급대원들이 이공대 안으로 조금 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경찰이 당장 체포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 등록만 해라. 그러니까 누구인지 확인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까지 이공대 학내를 정리하고 싶다. 이게 경찰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학교 교직원들도 이에 동의를 하고 또 그 시위대를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일부 학생들 30명에 남아있는 학생들 굉장히 의지가 강경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들은 끝까지 여기서 옥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지 학생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순조롭게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상황이 모두 정리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이 구의원 선거 결과가 홍콩 시위를 좀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접어들게 만드는 것 같은데 투표율이 71%가 나왔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았다면서요, 이게 숫자가. 71%라는 투표율은 사실 놀라운 수치입니다. 사실 과거에 2014년 우산혁명 기억하실 겁니다. 네. 뭐 조슈아 웡 등 그 홍콩의 어린 학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홍콩의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했던 2014년도의 우산혁명. 그때도 사실 대단했거든요. 그 시위 열기가. 네. 그때 79일간의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위 직후에 치러진 선거 투표율이 47%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송환법 반대 시위로 이어진 투표는 71%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가 얼마나 그 시민들의 그리고 홍콩 시민들이 절실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민들이 얼마나 또 그 열렬하게 투표에 참여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사례가 해외 거주자들이 있는데 해외 거주자들 상당수가 자비로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투표를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선거 최종 결과 다 집계가 끝났습니까? 네, 집계는 다 끝났고요. 71.2% 투표율에 18개 구의회 의석의 86%가량을 민주파가 장악했습니다. 사실상 완승을 한 거죠. 82%가 범민주파. 86%입니다. 86%고요. 그러면 그 홍콩 현지에서는 이 범민주 진영의 압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번 선거 결과 본인들도 굉장히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스스로 이게 홍콩에서 여러 가지 선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구의원 선거가 이제 가장 낮은 단계, 우리로 말하면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 6월에 있는 선거 이제 입법회 의원 선거라고 해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내년 12월에 또 예정돼 있는 것이 행정장관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홍콩에 여러 가지 선거가 있지만 유일하게 직접 보통 선거로 홍콩 시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선거는 이 구의원 선거가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홍콩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고요. 홍콩 시민들 스스로도 이번 선거 결과에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다만 홍콩 시민들이 아직까지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샴페인을 터뜨리지 못했던 것은 홍콩 20대에 남아있는 아직도 20, 30명의 학생들, 그들이 옥새를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끝까지 구출해야 한다. 또 그 학생들이 무사히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는 일단 축제 분위기를 좀 유보하고 있는데 오늘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은 홍콩 시민들의 표정도 훨씬 밝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홍콩 정부라든가 특히 중국 정부 쪽의 입장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중국 정부 입장이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여기 홍콩 정부는 캐리단 행정장관이 굉장히 겸허히 민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콩 경찰들도 순한 양이 된 것처럼 상당히 풀이 죽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중국 정부, 중앙정부의 반응인데요. 사실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을 가장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관영 매체입니다. 관영 매체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관영 매체들이 사실 선거 직전까지는 굉장히 선거 동향에 대해서 열심히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번 선거 결과에 나름대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굉장히 결과를 기대했을 텐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차차 오늘 아침부터 나오는 관영 매체 반응을 보면 지금은 이제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구시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결과가 폭력 시위를 정당화해주는 그런 결과는 아니다라는 그 정도 멘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왕이 외교부장이 이번 선거 결과는 서부의 간섭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참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서방 언론의 가짜뉴스 탓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었고요. 또 광상 외교부 대변인은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리단 행정장관이 법에 의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발언한 점 등은 중국 정부가 이번 선거 홍콩 시민들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서 어떤 대홍콩 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을 좀 어둡게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뀔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범민주진영이 86%의 구의원을 장악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또 가서 역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민주진영의 인사가 행정장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전혀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왜냐하면 행정장관 직선제를 계속 홍콩 시민들이 요구했지만 네. 중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간선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체육관 선거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여기서는 이제 체육관 같은 데 모여가지고 선거인단이라는 분들 1,200명이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행정장관 투표를 하는데 그 선거인단 구성 자체가 굉장히 친중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해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직능단체의 대표들 그리고 중국 전인대의 대표들 뭐 이런 분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그 입법 구의원 의회 선거로 들어갈 수 있는 선거인단은 한 170여 명 정도입니다. 1,200명 중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뭐 비율의 변화는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정부에 미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홍콩 안에서 어떤 행정장관을 뽑든지 결국은 중국 전인대의 허가, 임명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법상으로. 그래서 중국이 원하지 않으면은 행정장관이 임명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점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네, 강민수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좀 입장이다라는 거 좀 이해될 것 같은데 그러면 홍콩 시위는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홍콩 시위 저는 끝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홍콩의 시위, 민주화 시위는 홍콩 반환 직후인 1997년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네. 2003년도에 국가보안법, 우리나라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그런 애국법 같은 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어서 그때도 한번 그 초대 행정장관 시절에 비슷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민주화, 직선제 요구 시위로 번졌었고요. 그 다음에도 뭐 2010년대 들어와서도 학생들에게 애국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다가 또 그것도 무산되고 결국 직선제 요구로 이어졌고 또 2014년에 우산혁명이 있었고 자잘한 시위까지 따지면 홍콩에 2, 3년 만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 보통 직접선거, 홍콩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뽑게 해달라는 시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학자들마저도 이번 시위가 어떤 어떤 끝이 아닐 것이다. 이제 시작이고 이번 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이공대 앞에 가보니까 이공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번에 당선된 구의회 의원 후보들 또 네. 민간인권 진전의 대표들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이구동성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번 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확실히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홍콩에서 강민수 특파원이었습니다.